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크리스티앙 보뱅은 20세기는 팔기 위해서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눈을 속여야 한다. 눈을 속이면서 동시에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에는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광고는 이 자동차를 사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 아파트에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멋진 자동차와 근사한 아파트의 이미지들이 우리 눈앞에 전시됩니다. 눈을 속이면서 동시에 눈을 멀게 하는 이 말들, 그 말들에 혹해서 우리는 지갑을 열고 또 그만큼 지갑을 채워넣기 위해 기꺼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 때문에 범죄까지 저지르고 일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소비 중에 정말 꼭 필요한 소비는 어디까지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설 명절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애가 망가진다면 크게 미치는 장사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네팔 현지 구조당국이 눈사태로 실종된 충남교사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2곳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생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실종자 수색과 가족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수색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면도 개발 사업이 또 무산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KPIH 안면도가 납부 연장 기한인 18일까지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9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공모 집행과 사업 계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도 시행사인 KPIH 내부 투자자 간 다툼으로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대기 오염물질이 가장 많은 당진시가 특단의 대책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인데 2050년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는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저탄소 실천운동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억 9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전시에서는 현재 63만여 가구 중 15%인 9만 2천여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올해 대전 지역 전문대의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이라며 전국 5만여 곳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전시도 지난달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공공 와이파이를 시내 300곳에 설치했는데 실제 현장을 점검해봤더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4.15 총선에서 전략 공천하는 방안은 현재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출마 뜻을 밝혔던 이완섭 전 서산시장은 예비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KBS 대전 보도국 황정환 기자가 대전 환경운동연합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언론인에게 주는 2019 환경언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상 여건이 나빠지면서 이 네팔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충남교사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재개가 됐는데 모두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소식 없나요? 네, 오늘로 네팔 눈사태 사고가 난 지 닷새째인데요. 현지 전문 인력과 군까지 투입돼 수색 작업이 재개됐지만 아직 실종자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네팔 현지 구조당국이 충남교사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2곳을 확보했는데요.
네팔 카스키군의 카르키 경찰서장은 탐지 장비를 동원해 현장을 수색한 결과 두 곳에서 신호가 감지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실종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생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실종자들의 구조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만큼 충남교육청이 추가 지원단을 현지로 파견했죠. 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제 충남교육청 사고상황본부를 찾아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부교육감을 대표로 심리 전문 상담교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청 추가 지원단이 어제 실종자 가족 3명과 함께 네팔로 떠났습니다. 네. 앞서 충남교육청 지원단 1진과 네팔로 간 실종자 가족 6명은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을 둘러본 곳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종교사 4명과 같은 팀에 있던 교사 6명은 내일 새벽 귀국하고 현지에 남아있는 다른 팀 교사 13명도 봉사활동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할 예정입니다. 예. 아직도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인적 물적 자원을 가능하면 초기에 대거 투입해야겠죠. 화제를 바꿔보죠. 지난해 본계약까지 체결하면서 기대감이 부풀었던 안면도 개발 사업. 이제는 정말 되나 싶었는데 결국 또 무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은 30년 가까이 표류해오다 지난해 10월 첫 본계약이 체결됐는데요. 드디어 첫 삽을 뜨는가 싶었는데 3개월 만에 또 무산됐습니다. 사업자 KPIH 안면도가 투자이행 보증금 90억 원을 납부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내지 못한 겁니다. 충남도는 지난 11월 KPIH 안면도가 보증금 10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납부하며 나머지 90억 원의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KPIH의 모기업이 하는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에 투자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네, 이 사업 불발이 이번까지 무려 4번째라고 하는데 충청남도는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일단 충청남도는 KPIH 안면도가 공모지침과 사업협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문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공모지침에는 투자이행 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신 그동안 대기업을 포함한 2-3개 업체와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사업 참여가 확실시되면 재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안면도 개발 사업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충남도의 행정력이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이제 안면도 개발하면 일단 말만 무성하다가 많은 데자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면도 개발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대덕구를 비롯해서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가운데 3월에 세종시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는 3월 발행되는 세종시 지역화폐 바로 여민전인데요. 신용카드 형태로 휴대전화 앱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고 충전도 할 수 있어서 사용이 간편하다고 합니다. 수수료와 연회비 없이 평소에는 결제 금액의 6%를, 명절에는 10%를 세종시가 환급해 줍니다. 발행 규모는 70억 원 수준으로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려면 이 사용처가 관건인데 이 대부분 상점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세종 지역 전통시장을 포함해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쓸 수 있고 별도의 가맹점 표시가 없어도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침체된 세종시 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가 최대 공실률이 60%에 육박해 골목 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여민전이 침체된 세종 상권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 화폐 요즘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챙겨가면서 갈 필요도 있겠죠.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홍성군 구황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2개 동 119제곱미터와 가재 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티가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섭취와 보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명절 대표 음식인 전의 경우
베란다 온도와 유사한 10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초기 부패가 시작되고 씻은 채소도 12시간 뒤면 세균수가 3배 증가한다며 냉장 보관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7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충청남도가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각 시군이나 읍면동을 통해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친환경 의무 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다음 달 6일까지 청년 창업사관학교 제10기를 모집합니다. 대전과 충남은 60명을 모집하며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와 49세 이하 기술경력 보유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 지원합니다. 종전 월 10만 원에서 등록 회원수별로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등록 회원수가 41명 이상인 경우 최대 월 18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31일까지 제24회 참여자치 시민상 추천자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권익을 옹호하고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며 추천은 대전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달부터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체육시설, 문화의 집, 회의실 등을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계룡이 영하 9.7도로 가장 낮고 대전 영하 4.1도, 세종 영하 5도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병원 치료에 사용되는 X선은 방사선 피폭 위험이 항상 제기돼 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선 피폭량을 크게 줄이고 화질도 향상된 디지털 X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미 국내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돼 제품 개발과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방사선 피폭을 줄인 X선 소스 상용화와 관련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소자 연구실 박소라 박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소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소라입니다. 네. X선은 의료 진단 또 산업용 제품 검사 등 다양한 곳에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네. X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X선은 그 빛 라디오파 등과 함께 전자기파에 속하는데요. 네. 이때 빛에 비해서 파장이 매우 짧아서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전자기파입니다. 네. 이러한 X선은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X선이 투과되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피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내부의 정보를 획득하는 비파괴 검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예, 맞습니다. 물질에 따라서 투과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투과시켜서 찍힌 사진을 네. 보고서 이젠 그 내부의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예. 사실 그동안 굉장히 이롭게 인류를 위해서 사용이 돼 왔죠.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의료진과 환자의 방사선 피폭 위험성이 항상 제기가 돼 왔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X선이 의료 분야, 특히 의료 분야에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수술 가이드 영상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나 거부감이 네. 항상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제 물론 어느 부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자연 방사선 수준부터 그 수백대에 이르기까지 피폭량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어찌됐든 이러한 피폭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큰 해결 과제이고요. 현재 그런 방사선 기기의 개발 방향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 기존의 X선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최대 90%까지 거의 다 줄였다고 보여지는데 이 90%까지 줄인 디지털 X선 소스를 개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네. 그 디지털 X선 소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피폭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뭐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네. 특히 그 X선 투시 동영상 그 가이드 수술의 경우에는 네. 의사와 환자 모두 굉장히 장시간 동안 그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이때 수술 부위와 같이 어떤 영상화하고자 하는 그 피사체가 네.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심장이나 혈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네. 거의 움직임이 없는 피사체를 수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도록 디지털 X선 소스를 동작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 기술은 이런 변조가 용이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용이하지 않았던 기술 대비해서 최대 90%까지 피폭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X선 하면 가슴 촬영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죠. 요즘은 수술하는 도중에도 X선을 예. 쏘아가면서 수술 부위를 관찰해가면서 수술을 한다 예, 이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피폭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구체적으로 기존 X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원리로 네. 개발이 된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X선 소스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네. 그 X선을 획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 높은 에너지의 전자빔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자원이라고 하는 어떤 재료가 있고 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네. 여기 전자원에서 전자들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방출된 전자를 진공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빠르게 가속시켜서 금속에 충돌하게 되면 그 충돌된 부위에서 X선이 발생하는 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즉 전자빔의 발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기존에 상용화된 대부분의 X선 소스는 이 전자를 발생시키는 방법 자체가 2000도 수준의 고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 사용하는 열전자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하. 예, 굉장히 높은 온도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높은 온도는 즉각적인 제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갑자기 높아졌다, 갑자기 낮아졌다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따라서 이 기존의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의 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반면 이번에 개발한 디지털 X선 소스는 그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어떤 나노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네. 나노 재료에 외부에서 전기 신호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전자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걸 전개 방출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전기 신호는 사실 즉각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제어가 가능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이러한 전자의 발생을 굉장히 신속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에 네. 디지털 방식의 소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예. 이 방사성 피폭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또 네네. 화질까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방사선 발생량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열전자원 같은 경우에 그 고온을 쉽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전자는 계속 방출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 100kg가 넘는 가속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X선 발생을 변조하게 됩니다. 네. 이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때 불필요한 X선에 피폭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디지털은 이런 거 없이 명확하게 켜고 끄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만 X선을 획득하게 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X선 피폭을 거의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전기 신호는 굉장히 빠르게 그 신호를 인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X선 소스의 그 변조 속도가 기존의 10,000배 이상 빠릅니다. 네. 이거는 그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로 생각하면 좀 쉬우신데요. 그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움직이는 물체를 선명하게 순간 포착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10,000배 이상 빠른 디지털 소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정지에 있는 피사체뿐만 아니라 아까 같이 동영상 같은 데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도 영상 흐림이 없는 그런 선명한 X선 화질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주로 이제 가슴 사진이나 뼈 사진 네. X선을 보면 네네.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네네. 예, 이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게 예. 이미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이 디지털 X선 기술의 개발, 이 X선은 렌트겐이 한 120년 전에 처음 개발을 네, 했고 맞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뭐 선진 연구 그룹들이 20년 동안 그 연구를 해왔는데 네네. 그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네. 이걸 해냈어요. 그 네. 의미와 성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보다 더 일찍 개발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고 현재 시도하고 있는 그 수많은 연구 그룹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연구 학회 발표나 이런 거 많이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상용 제품에서 요구되는 어떤 수명이라든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인데요. 네. 저희가 그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 디지털 X선 소스 내부에 들어가는 그 나노 재료부터 네. 그다음에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고진공을 유지할 수 있는 제작 기술 그리고 일관된 특성을 항상 보장할 수 있는 동작 기술 네. 이 세 가지 원천 기술 확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0년 동안 이 핵심 기술이 전혀 계속 개선되지 않고 불편하지만 써왔거든요. 예. 이런 핵심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기술적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런 X선 소스는 90% 이상을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수입 제품에 굉장히 높게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과 장비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다는 이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건 이 건전지 크기로 그 장비가 경량화됐다면서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건전지 크기에 저희가 튜브를 개발을 해서 장비가 경량화가 된 건데요. 예. 장비 자체는 헤어드라이기 정도의 크기인데 이런 기술 상용화에서 중요한 거는 기존 제품 대비 어떤 특장점이 있냐겠죠. 네. 네, 이번에 저희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제품이 그런 경량화가 타겟인 포터블 치과용 X선 소스라는 제품이었는데요. 네. 들고 다닐 수 있는. 예. 기존 열전자에서는 그런 가열 모듈이라든지 그런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기존 대비 절반의 무게로 감소시켰고 한 손으로 들고도 촬영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특장점을 내세워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경량화가 X선 소스에서의 유일한 이슈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경량화뿐만 아니라 그 디지털 X선 소스가 갖는 그 차별화된 영상 화질과 그리고 방사선 피폭 절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응용 분야의 상용 제품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그 현재 상용화는 어디까지 와 있죠? 예, 현재는 치과용과 같이 X선 선량이 작은 용도로 먼저 상용화가 됐고요. 예.
그 추후에는 엑스선 소스의 높은 출력이 요구되는 그런 응용 분야를 위해서 연구 중입니다. 예. 그 앞으로 이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대를 하고요. 후속 네. 연구나 과제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후속으로는 전신 CT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 높은 출력을 요구하는 분야랑 그리고 고해상도가 요구되는 산업 비파계 검사 분야 예. 그리고 검색 속도와 어떤 편의성이 요구되는 그 보안 검색 분야의 과제도 현재 수행 후 계획 중에 있고요. 예. 그 핵심 부품의 단순한 대체 단계라면 앞으로는 이 디지털 소스의 특장점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 혹은 장비를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사선 노출을 줄인 X선 소스 상용화와 관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소자 연구실 박소라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너무 무심한 하늘 수색 장기화 우려란 타이틀로 네팔 해외 교육봉사 활동 중이던 17일 안나푸르나 눈사태로 실종된 충남교사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기상악화로 난항을 겪으면서 수색 작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안면도 개발 끝내 협약 해제란 기사에서 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자인 KPIH 안면도가 18일까지 1차 투자이행 보증금 잔금을 미납함에 따라 사업 협약을 해제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